지난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신성이 사실은 가정사에 슬픈 사연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신성을 낳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눈물까지 흘렸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신성의 본명은 신동곤으로 그는 85년에 충남 예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분들로 아버지 신호철 씨는 20대 때 별명이 신성일이었을 정도로 잘생기셔서 당시 예술단에서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고 여자들이 줄을 서서 발에 치이는 게 여자였을 정도셨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아버지는 노래도 잘하셔서 그 피를 신성이 물려받았던 것인데 장난기도 많으시고 애교도 많으신 아버지와 비교해 신성의 어머니 황규숙 씨는 대장부 같은 분으로 평소에 할 말만 하는 과묵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농사일 말고도 막노동도 다니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부모로서 뼈 빠지게 일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신성은 일남 사녀의 막내로 그의 아버지가 나이 40이 되어서야 낳게 된 늦둥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가지고 싶었던 신성의 부모님은 첫째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이 나오자 셋째도 가졌지만 역시 딸이 나왔고 또 아이를 만들었는데 또 딸이 나온 바람에 당시 어머니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낳고 난 뒤에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셨다고 하는데요. 후에 신성의 어머니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당시 자기가 딸만 계속 낳은 바람에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다고 머스레를 떨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신성의 부모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나이 40에 5째 신성을 낳게 되는데 당시 아버지는 5째 아이가 또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엄청나게 우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신성은 남자아이였는데 아들이 나와도 딸이라고 해야 명이 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버지께 딸이 나왔다고 몰래카메라처럼 반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고 아버지는 딸이라는 소리에 너무 슬퍼서 동네 슈퍼로 가서 아줌마한테 술 좀 달라고 했더니 당시 슈퍼 주인 아줌마는 막걸리를 따라주면서 술값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간 아버지는 저녁 때 아이를 다시 보니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온 걱정이 다 사라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성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골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도우며 논농사와 밭농사, 경운기 관리기 등 모든 농사를 전부 능숙하게 해내게 됩니다. 그는 아들인 자신이 아니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열심히 부모님을 도운 대단한 효자였는데요. 학창시절 노래를 좋아했던 신성은 고교 시절 밴드 활동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지만 가수로 성공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일반 직장에 들어가 월급쟁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던 신성은 마음 한켠에 항상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놓을 수가 없었고 결국 고향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를 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상반기 결선에도 참가해 또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자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커져갔고 결국 나이가 30이나 되어서야 고민 끝에 부모님께 가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수를 한다고 하자 부모님은 처음에는 쉽지 않은 길이라며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고 아들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던지 아니면 고향에서 농사를 돕더라도 평범하게 살기를 요구하셨는데요. 이때 신성은 부모님께 자신도 박현빈이나 장윤정처럼 인기 가수가 금방 될 수 있고 꿈이 많다며 설득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 그토록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낀 부모님은 결국 이후 아들의 소원을 승낙하며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아들을 믿고 뒷바라지를 해주시게 됩니다. 결국 그는 2014년 사랑의 금메달이라는 곡으로 정식 가수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름난 장명가를 찾아다니며 예명을 짓게 되는데 대부분의 장명가들이 본명 신동곤에 마지막 곤자가 발음이 어렵다고 지적을 해서 여러 후보 이름 중에 자신의 신시성이 들어가면서도 대중성을 가진 떠오르는 별, 유스타라는 뜻의 신성이라는 예명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신성은 이름난 장명가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데뷔하여 예산의 지역가수로 지역에서 행사가 열리면 섭외를 받아 무대에 서곤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가수였기 때문에 헐값을 받고 행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런 행사도 자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며 무려 8년이나 무명의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신성은 일이 없을 때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행사에서 연락이 오면 이따금씩 무대에서는 생활을 되풀이하며 나아지는 게 전혀 없이 늘 똑같은 상태로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데요.
남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가정을 꾸려가는데 자신은 나이를 먹도록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점점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지며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성의 부모님께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 3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방송 무대에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에 부모님은 곧장 300만 원을 입금했지만 결국 브로커들은 부모님께 사기를 친 것이었고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날리니 신성은 너무 열이 받아서 아직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성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마저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2017년에 그만 뇌경색이 오면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한 달이나 걸음도 못 걷게 되는 투병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신성의 어머니 또한 너무나 놀라 눈앞이 캄캄해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이듬해 아버지는 또 갑상선암까지 걸리시며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셨고 또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시는 바람에 아들인 신성과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도우며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제 더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닥치자 신성은 이따금씩 행사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무대에서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을 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삼켜야 했는데요. 신성의 무명생활이 길어지자 결국 누나들마저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그 정도면 됐다고 가수를 그만두자고 말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인기가수의 삶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가족들마저 핀잔을 주니 신성은 너무나 찢어지는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내가 정말로 이 꿈을 접어야 하나 하며 가수를 그만둘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가수를 접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너무 억울하고 아쉽기도 해서 가족들에게 올해까지만 제대로 해보겠다. 1년만 시간을 달라고 최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가 그때 택한 것이 바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였는데요. 신성은 아침마당에 나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살면서 처음으로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연이어 2승까지 하고 3승 때 삐끗했지만 패자 부활전으로 살아난 끝에 결국 5승의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아침마당으로 인지도를 올리며 서서히 그의 가수 인생에는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방송에도 종종 나오게 되자 신성의 고향에서는 이웃들이 아버지께 요즘 신성이가 TV만 틀면 나와요 라고 했고 그런 아버지는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주라며 속으로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신성은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미스터트롯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데스매치에서 탈락하며 며칠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우승은 아니라도 최종 7인에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선 진출 후 팀 합숙을 하며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헤어지는 순간 밀려드는 상실감과 박탈감은 그를 괴로움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붙잡은 동아줄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은 오랜 무명 가수 생활을 하면서 겪은 서름을 더 크게 증폭시켰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다행히 시간이 흐르자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어쩌면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자신에게는 사치라며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미스터트롯을 통해 정동원과 남승민을 사귀게 되어 동생들과 한강에서 자전거 라이딩도 자주 가지게 되는데요. 정동원은 나이는 어리지만 신성을 삼촌처럼 따르며 자전거를 타다 보면 허기가 지는데 그때 닭꼬치를 함께 사 먹게 되면 삼촌 제가 낼게요. 요새 돈 좀 법니다 하며 닭꼬치를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성은 미스터트롯의 실패를 딛고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여 결국 최종 탑7의 높은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한 그의 아버지도 가족들의 간호로 지금은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인지 몰라볼 정도로 많이 회복하시게 되는데 하지만 건강은 회복하셨지만 아직도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어서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손주를 보는 것이 아들이 스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성은 10대 때부터 인기는 좋아서 연애는 많이 해봤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막는다가 자신의 연애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30대 이후로는 가수 활동으로 자기 관리를 위해 연애를 미루다 보니 어느덧 마흔을 앞둔 노총각이 되고만 상황인데 그는 자신의 키가 185기 때문에 이상형은 키 160 이상의 청순 가련형이고 동종업계 사람은 만나다가 혹시 헤어지게 되면 마주칠 때 어색하기 때문에 가수로 일정하지 않은 자신의 수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신성은 키도 크고 요리도 잘하며 흡연과 음주도 하지 않고 취미도 한강 자전거 라이딩일 정도로 건전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게 될 그의 인생에 얼른 좋은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주변에 퍼뜨려 좋은 처자가 신성의 소속사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신성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채널도 앞으로 신성의 앞날에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내겠습니다.